녹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인가 주식 강의 하는 담당하는, 유료 담당하는 블루인입니다. 자, 그리고 고고스닥 대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강의 내용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아마 앞으로 회원님들 계속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KDC 같은 종목들 분명히 저번 주에 강의해드렸지만 KDC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윗고 달고 빠질지언정 단기 시세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세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방에서 공략을 안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봤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낙폭과되구나라는 걸 이해를 좀 하시고 공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에 강의했던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볼 때 4번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다시 다음 강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강의하고 오늘은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4번 강의했던 데 계속 한번 잠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낱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5가지입니다. 그죠? 지지선을 본다. 매집하는 거 본다. 그러니까 KDC가 매집을 얼마에 썼냐면은 우리가 볼 때 이 KDC라는 종목이 3,400원 이하에서 물량을 쳐먹고 돌아왔거든요. 3,400원 이하에서 물량을 먹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1차적으로 3,400원에 들어갔다가, 그죠? 3,400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저항선을 보고 매수 시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3,400원 전후를 잡아놓고, 어제 더 사서 단가 자체를 3,450원 전후로 맞춰놔야 돼. 이게. 매수 잡아간다? 저항선을 본다. 이 종목 저항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단부까지 끄집어올려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단부까지 끄집어올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가든가 말든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언저리라든가 혹은 뭐 상단부까지 끌고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씩 나가면 돼요. 12% 수익이나 13% 수익이나 뭐 상한가 먹든가 말든가 집어치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낙폭과대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부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장중에. 역시 장중에 들어왔어요. 저항선을 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뭐 대한 매도 치든가 뭐 나머지 들어 가든가 말든가 일단은 상단부에서 가급적이면 매도를 많이 쳐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지지선을 보기 때문에 손절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 이 종목도 뭐 특히나 볼 수 있겠지만 22평선 정도? 까지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가급적 금요일 날 언제 샀기 때문에 전날 저점 이 자리를 손절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2325원. 이게 전날 저점 이 종목 자리를 손절가 설정하고 한번 손절 대응하셨다면 충분하게 손절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겠죠. 그죠? 넘어가고 자, 낱개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해 또 이제 스킬입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먹기 힘든 장세에서도 단기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오늘 같은 장세처럼 당체 수급이 없어요. 시장에. 지금 장세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조금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안 좋습니다. 움직이는 종목도 없고 수급도 없고 몇 종목도 거래 없이 들어왔다가 거래 없이 움직였다가 상단까지 급이 올려가지고 그 수급 들어오면 다행이고 수급 안 들어오는 종목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봤을 때 수익성 종목들 잡아가는 사람들 오늘 같은 날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수익 드시는 거 위닉스라든가 대부분 다 그래요 종목들이. 그죠? 뭐 전날에 수급 봤던 종목이나 테마선 종목이 전혀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내일도 싸이 관련 종목 가야 되겠죠. 조정 받아주고 내일도 가야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파동이 크기 때문에 당일 목표 춤을 채워 남는다. 맞죠? 그죠? 오늘 뭐 KDC 같은 종목 못 먹어도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 나옵니다. 그죠? 전날 저점 잡아가는 사람은 분할 매도 치더라도 매집방이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급등주 패턴 베팅도 할 수 있다. 그죠? 오늘 같은 날 뭐 KDC 같은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종가제 사고 좀 더 사셔가지고 장중 지켜보는 거죠. 장중 시세 나오니까 더 지켜볼 수 있겠죠. 마지막 낚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이 세력들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KDC 같은 종목을 이제 드시고 나오면 다음번에 KDC 종목이 또 올라오게 되면 종목 예전에 내가 먹어봤으니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낚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강의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했던 내용을요. 낚기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개별적인 종목들의 낚기. 이런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DC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단기간에 다 털어먹고 짱대 음봉이 나왔던 종목들이 속하겠죠. 그죠? 그랬던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물량 다 털고 나갔을 경우에 이 종목만 따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움직여가지고 지 혼자 급등해가지고 투매 나와가지고 나온 종목, 낙폭과대도 기술적 반등. 이게 즉 내부 호재를 가지고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와는 조금 무관하게 지 혼자서 움직여주는 종목, 오늘 같은 KDC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크게 우리 낚기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낚기. 이게 지금 어저께 강의했던 게 KDC겠죠, 그죠? KDC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마선 종목들의 낚기가 있습니다. 테마선 종목이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 각 테마 대장 종목 중에 보면 그 테마 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낙폭과대성 나오는 자리. 즉, 그 테마선 대장 종목들이 뭐 점하러 가거나, 혹은 우리가 봤을 때 그 테마 대장 종목들이 추적 이탈됐었을 때, 나머지 종목들도 이미 다 밑으로 빌빌 그립니다, 막. 빌빌 그래. 그러다 갑자기 그 테마 대전 종목이 우리가 지금 피는 패턴대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목이 낙폭과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테마선 종목들이 다 같이 한번 들어옵니다. 1박 2일 코스 정도로.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XTX 그때 기억나시죠, 그죠? XTX 그룹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XTX 그 종목이 말고 XTX 중공업인가? 시간에 장 마감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XTX 그 중공업이 상한가를 또 아침에 플러스 한 8%대인가? 플러스 9%대인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XTX라는 종목도 풀리고, 그죠? XTX 조선해안인가? 우리 단타로 들어가서 먹었던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겁니다. XTX 관련 종목들. 우리 앱전을 먹었을 때. 이런 테마선 낙폭과대. 이게 분명히 투하러 갔거든요, 이날에. 투하러 갔습니다. 잔량도 4,370원에 잔량도 상한가에서 한 150만 주 쌓아놨어요. 되게 적게 터졌는데, 그 다음날 XTS 중공업인가? 하여튼 XTS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페노션인 같은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시세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그날 강세를 보게 됩니다. 이날인가요? 이날인 것 같은데. 그지? 8월 20일. 8월 20일 맞네요. XTS 중공업이 이날 상가를 갑니다. 이 정도 한가 언저리 만들어 놓고 다음날에 플러스 5% 띄워놓고 상가 마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덩달아 가버리죠. 그렇죠? 덩달아 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말씀드리는 테마선 낙폭과대. 그러니까 이 테마선 종목은 진짜 다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테마선 종목들은 그 종목 중에 대장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공략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떨어지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 한 종목밖에 안 가거든요. 그 종목이 이제 추자 이탈돼 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도 다 추자 이탈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대장 종목이 낙폭과대가 나오게 되면 그 테마선 대장 종목에도 가게 되겠지만, 테마선 대장 종목들은 지금 보셨던 KTC처럼 상한가를 가요. 투상이나 투상은 안 갑니다. 원상까지 가고 그 다음날에 그 상단부까지 상한가 언저리게 가거나 상한가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만들어놔야 밑에 종목이 또 낙폭과대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테마선 대장 종목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테마가 낙폭과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거두절미하게 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테마선 대장 종목만 움직인다는 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테마 대장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하한가 낙폭과대. 이거 우리 하한가 낙폭과대는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게 되면 XTX 조선해양인가요?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다음날에 낙폭과대인데, 이 종목은 다음날에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이것도 8월 20일이거든요. 이 종목도 우리가 한가리에 갔었어요. 그지? 한가리에 갔어요. 점하러 갔습니다. 이거 점 한 번 더 가도 돼요. 4천까지 떨어도 됩니다. 보통 한 3점마 정도 가겠지. 그랬죠. 그죠? 점마 정도 갑니다. XTX도 우리가 봤지만 이날에 투항 가니까 다음날에 낙폭과대 디딤돌 구간 정도 잡고, 보통 3한가는 잘 안 가니까 이미 한가에 거래 물량 처먹었으니까 22평선에서 한번 봅시다. 4천원까지 딱 들어온 거의 물량 잡아갑시다. 매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XTX 중공업도 우리 방에서 들어갈 때는 이거 한가 나오니까 다음날에 한가 나옵니다. 이거 아마 화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월요일인가 이게 통화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날에 8월 20일이면 수요일날에 한번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해드렸거든요. 월요일날 이게 월요일이고 8월 19일이 내 기억으로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고 화요일인가 가요일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달력 나중에 찾아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략을 못했거든요. 다음날에 XTS가 상가, 중공업에 상가 가면서 이 종목도 아침에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4.2% 갭 먹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이제? 전날에 한가 갔던 종목이 다음날에 플러스 3% 나온다고. 근데 그날 한가에서 물량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잔량을 150만 주 쌓아놨는데 단지 XTS 중공업 때문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 알 수 있는 매매 기법 중에 하나는 XTS 보시면 이제 조선해양이죠. 딱 하한가 낙폭과대. 하한가에서 물량 터지는 거 바로 보이잖아요. 그지? 바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날 하한가가 거의 저점이었고, 그죠? 이날 상단부가 플러스 13.8일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시초가가 마이너스 13%고요. 고가가 플러스 1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시초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풀려가자마자 바로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침에 시사 먹고 나서 한 20%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이날에. 그게 바로 뭐냐면 하한가 낙폭과대. 며칠 전에 보셨던 젠백스. 역시 저번에 공개했던 하한가 낙폭과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난강토건. 이것도 우리가 공략을 저번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이 종목이 하한가에서 점하러 가다가 갑자기 풀리는 과정이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다음날 점화 갔는데 다음날 양봉이 나오던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2%씩 가더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위로는 또 상가 나왔었다, 그죠? 근데 벽산건설,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벽산건설도 한가 나와가지고 풀려가지고 이날 한번 시원하게 드셨던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지? 점만 갔다 갑자기 풀려가지고, 공략하십시오 해가지고, 벽산건설도 아마 이날 상가 나왔어요. 이게 한가에서 풀려가지고 상가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제가 말씀했지만, 상가도 밀어버리고 그냥 다 팔고 나오세요. 이래서 다 팔고 나왔어요. 한 20% 먹었나요? 벽산건설에서? 20% 먹었는데 이 종목이 다음에 또 가더라고. 또 갑니다. 이래 가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한가 낙폭과대.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면 개별적인 종목들 낙폭과대, 즉 내부적인 공시 가지고 들어온 낙폭과대, 테마성 낙폭과대. 그죠? 앞으로 테마성 종목들이 추세가 이탈되게 돼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테마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가게 되는데 대형 악재가 나왔어요.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에 또 낙폭과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대형 악재, 대형 악재 터져가지고 점아가는 종목들 낙폭과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본인 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1번 찍어보세요. 한가 낙폭과대. 이건 아마 우리 회원님들 자주 설명을 드려서 아마 해먹었을 건데요. 이거 할 수 있는 분, 점아 낙폭과대. 점아 낙폭과대 드실 수 있는 분. 나는 이거 드실 수 있어야 하시면 2번 함 찍어다. 점아 낙폭과대. 점아 낙기 드실 수 있다. 2번 함 찍어보세요. 원리랑 매도 구간이랑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찍어보세요. 점아 낙폭과대. 점아 낙폭과대. 모르시는 분 3번 함 찍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3번 함 찍어보세요. 나는 이거 잘 모릅니다 하시면 점아 낙폭과대 잘 몰라요.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런 거 못 먹어요 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 젠백스 이런 거 풀리면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확률이 거의 90% 넘습니다. 90% 넘어요. 90% 넘습니다. 확률이 10개 들어가게 되면은 10종목 들어가게 되면 이 10종목들만 한 9종목 이상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주 하실 때 유의사항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락하는 장소에서는 낙기라는 것 자체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약보합권이나 강보합권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하락하는 대세 하락 장세는 안 맞아요. 이거 꼭 기억 안 합니다. 지수가 떨어지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낙폭과대에 나발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어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한가 낙폭과대 공략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세 가지입니다.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종목과대 해드렸고요.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강의하고 오늘 이번 주 강의는 낮게 하나만 해도 충분하겠는데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앞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 우리 분명히 제가 1강에서 강의해드렸을 때 급등주 1강 강의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강에서 강의했을 때 앞서 낙폭과대에 관련해가 급등주 패턴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낙기는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가? 낙기는 어떤 자리에 들어오는가?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이 이렇게 패턴을 가는데요. 차트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 종목이 드시고 나면 상상, 투상을 가요. 이렇게 투상. 그 다음에 눌림목을 받겠죠. 눌림목을 받는다 칩시다. 네, 눌림목 받는다 칩시다. 대충 눌림목 1차. 그러니까 녹색으로 보고 눌림목 1차. 그 다음에 다음날에 상한가를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눌림목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상한가 찍었다 봅시다. 상상 이래 갑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냐. 보통 시장 같았으면은 그냥 계속 가는데 요새는 뭐 금강원 제대 나와가지고 주가를 많이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요새 주가는 어떻게 가버리냐. 보통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겠죠. 이러고 조정받다가 다음날 떨쳤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종목 걸쳐놨다가 그죠? 걸쳐놨다가 뭐 길게 가다가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추세가 이래 이탈이 됩니다. 짱대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추세가 이탈이 돼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낙폭과 대 디딤돌이 나옵니다. 이렇게 디딤돌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뭐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 다 매도 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려야 되는 이 낚기라는 부분이 어떤 자리에서 수익을 드시냐면 이 자리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거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자리나 급등기 패턴은 우리가 볼 때 제일 좋은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서 제일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조정 맞았을 때. 나중에 우리가 보통 요새 장세 흐름 보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잘 나오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투자경무 지정에는 잘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가 N자형으로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N자형으로 수급 들어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1 이평선을 잘 달고 가는 시세가 많다 했죠. KDC도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들어왔다. 그죠? 패턴대로 보시면.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설거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설거지하는 부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 자리를 가지고 이제 더 가냐 마냐에 따지는 게 아니고 요 자리 딱 나오게 되면 이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볼 때 KDC 같은 종목은 이제 투자 종목 지정 해제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해제 금액 시켜놓고 갈 수는 있겠죠. KDC 같은 종목이. 왜냐면 내일 투자 종목 지정 해제 금액이 2,885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 종목은 우리가 봤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놓고 해제시켜 놓고 다음날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다시 가든가 말든가 그거를 새로 잡는 사람들, 내일 새로 잡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겠죠. 왜냐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물량이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샀던 사람들이 솔직히 뭐 남은 물량 가지고 상한가를 좀 더 노려보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미친 데가 전고점까지 보거나 그런 자리지. 지금 신규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리스크를 안고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세력들이 일단 단기 매집을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800만 주고 붙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집이죠. 물량 처먹었다는 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처먹었으니까 오늘 물량 어느 정도 털었겠죠. 왜 저를 터느냐? 낙폭과 대성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텁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갈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앞전에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설거지 부분이니까.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추세가 꺾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남은 거 하나 해봐야 내일 투자 종목 지정 해제시켜놓고 또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면 이 종목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도 3D 프린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단기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할 수도 있겠죠. 왜? 이 종목은 옛날에 3D 안경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좀 종목을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지금 낙폭과대를 드시기 전에 이 종목이 100% 세로손 종목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데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시면 KDC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뭐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요날 상한가 또 상한가 상한가 그죠? 그 다음에 조정받아주고 투자주물 지정 걸리자마자 낙폭과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하고 공략이 가능했던 자리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죠. 요 자리 1600원 이하. 그리고 요 자리를 공략할 수 있으나 요 자리는 이미 리스크가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왜? 투자 종목 지정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잘 못 가요. 안 가는 게 맞죠. 우수 MS도 보세요. 우수 MS도 보세요. 우수도 지금 근래 들어서 시세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다가 투자 종목 지정 걸리니까 거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이 종목이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왜냐면 금강에서 투자 종목 지정이 걸려버리면 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럼 이 종목은 다음날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옆에 빌빌 거리다가 투자증비 지정 해제 금액 근처까지 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종목이 그렇게 강하게, 스리상을 강하게 갔잖아요. 그지? 좀 어거지성으로 좀 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정 1차 받아주고, 그죠? 조정 2차 받아주는데, 자리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오늘까지 상가를 가야 되겠죠? 왜? 급등진 패턴이 이래 있잖아요. 상상, 눌림목.
눌리면 2번 맞습니다. 그럼 다음날에 상가가 해야 되겠죠. 그죠? 상가 가야 됩니다. 봅시다. 쓰리상가고 조정 2번 받았으면 오늘 상가 해야 되겠죠. 짱때 양봉에 상가 나야 되겠죠. 그죠? 왜요? 패턴입니다. 외우십시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상가를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턴도 바뀌어버리겠죠? 오리평 패배 패턴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기준이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이 종목은 2100원이 일단 단기 이탈성이 없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가도 일단은 2100원 손절가 설정하고 봐야 되겠네. 만약에 본다면. 그죠? 2120원이 저점이니까 그럼 난 최대한 2100원 근처에서 잡아가야 되겠다. 내일 밀어주게 되면은. 근데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단기 시세가 없으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2100 이탈 되면. 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투자 종목 지정기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뭐 2000원대 빌빌거리다가 N장으로 돌 수도 있겠죠. 왜? 투자 종목 지정이 걸렸기 때문에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요새는 보게 되면 뭐 3D 관련 종목 TPC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급등했던 흐름이고, 그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예상을 했던 종목들은 이런 식의 시세 흐름. 이런 식의 시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KDC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낙폭과대 여기까지 먹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볼 때 상한가 3파까지 가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상한가 1파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상한가 1파랍니다. 상한가 1파? 상한가 1파? 2파? 3파까지 간다 얘기하죠. 3파까지 잘 안 갑니다. 보통 이런 3파까지 잘 드시면 뭐 많이 드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있죠, 그죠? 예전에 막았던 이글팻. 지금이야 장세가 엉망이니까 이글팻도 결국 보유자의 영역이고 앞전에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이거를 1파, 2파, 3파. 3파나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공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점을 열심히 잡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오늘 낮에 설명드렸지만 저점을 잡아갈 때는 다음에 살 때는 좀 들고 가라 그러냐 한 이유가 뭐냐면 상한가 3반 한 40% 60%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적 패턴이나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제일 잘 마지막까지로 볼 때 크게 퍼센테이지를 먹을 수 있는 게 45에서 60%거든요. 그래 되면 또 매물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봤을 때 수급 물론 들어왔겠지만 뭐 3상 먹고 나면 심하게 되거든요. 3상 먹으면 몇 프로예요? 45%입니다. 그러니까 복리를 좀 계산하면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에서 60% 수익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가요. 계속 하는 게 있습니까? 물론 뭐 TPC라든가 뭐 SMEC라든가 특별한 종목도 있겠지만 SMEC도 잘 못 갑니다. 그죠? 그지?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이렇잖아요. 3상 나왔죠? 조정 또 급등해야 되는데 급등 못 합니다. 왜? 투자 종목 지정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전에는 지금 이런 급등적 패턴이 상상 조정 상상 투매 낙폭과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더 그려보자면 이 종목이 봤을 때 상상 우리가 볼 때 조정을 보여줍니다. 조정 2번 맞춥시다. 조정 예전 같았으면 보겠습니다. 조정 받아주고 또 갑니다. 상상 갭 좀 붙겠죠. 밑거리 좀 달아주고 갭 좀 붙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추세가 이탈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냥 정석대로 할게요. 그냥 막 그냥 그림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투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 나오고 다음날에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끝 이래가 끝납니다. 이래 끝나요 보통. 이래 끝나요 끝.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 봤던 부분이고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정을 이거 다시 한 번 더 칩시다.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치고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치면은 조금 이날부터는 그래야 좀 많이 터지겠죠? 그래야 좀 많이 붙겠죠? 이런 식으로 또 조정 뭐 밑거리 심하게 달고 들어오고 그죠? 뭐 한가만 더 치고 또 조정 뭐 또 조정도 받아주고 그죠? 그래 확 줄어들고 또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점상 비스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투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쫙 쏟아집니다. 투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점화 갑니다. 점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풀리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끝나버립니다. 이런 자리. 이게 교과서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노리는 패턴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여기, 상가 이거를 우리가 볼 때 1파라, 그죠? 상가 1파. 이게 우리가 볼 때 뭐라 합니까? 조정. 이게 정석적인 패턴인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정석으로 나오겠습니까? 조정. 눌림목 1차, 눌림목 2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 뭡니까? 이 자리를 우리는 상가 2파랍니다. 2파? 또 이걸 뭐랍니까? 또 조정. 조정이죠. 역시 눌림목 1차, 2차 했던데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랍니까? 상한가 3파랍니다. 이게. 이 부분을 상한가 3파랍니다. 상한가 3파. 보통 상한가 3파까지 가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뭐랍니까? 추세 이탈. 추세 이탈. 걸레 되는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낚기. 이게 지금 예전에 봤던 교과서대로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금강원들의 잦은 그 투자 경고 직목 지정 예고, 단기 관리 완화 장치 발동 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가면서 종목들이 잘 안 가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개별적인 종목들이라는 게 제대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전에 봤던 종목 그대로 보면, 우리들 생명광. 뭐 이제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예전에 어떻게 움직이냐 보겠습니다. 급등주는요, 패턴이 일정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 패턴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 이 종목을 작게 늦췄다 싶으면 항상 조정받을 때 들어가죠. 그죠? 이 상가 나왔죠, 그죠? 상가 나왔죠? 이 다음은 뭡니까? 조정이죠? 상상도 나왔죠? 조정이죠? 또 급등합니다. 상상 나오죠? 상상 나옵니다. 그죠? 급등하고, 낮게 나오고, 끝. 나머지 근데 조정입니까? 조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조정이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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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흔들어주고, 조정, 요 투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낙폭까지 투매, 투매,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자리 디딤돌, 디딤돌, 디딤을 낙폭하게 돼. 그 다음에 추세 이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봐요. 선이 너무 굴라? 여기까지밖에 안 봅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 딱밖에 안 봐요. 요 위로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요거부터는 추세 이탈이거든요. 추세 이탈입니다. 물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때는 다시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 뭐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보조지표는 이제 뭐라 얘기하느냐. 아 이제 매도해야 돼요. 뭐 여기 들어오면 매도 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보는 게 세력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물량 털고 나갔거든요. 그러다 물론 자 추가적으로 뭐 급등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게 되면 다시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결국 어떻게 되면 추세가 꺾여가지고 죽어버리죠. 우리가 볼 때 요 정도까지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아 낙폭까지 나왔네요. 이제 좀 무리하네요. 왜냐면 상한가가 다 나왔으니까 그죠?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급등주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하게 흘러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든가 근래에 봤었던 종목들처럼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올 만한 게 없잖아요. 스페코 볼까요? 우리가 볼 때 이 스페코라는 종목도 예전에 한번 봤던 종목이지만 스페코 종목 원래 좀 지저분 N자로 잘 줍니다. 뭐 사건이 계속 나오니까 종목 성향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상상 찍고 조정 받아주고 11평 달고 들어오고 상상 찍어주고 조정 받고 또 상상 찍어주고 그죠? 조정 받고 급등하고 투매. 이 종목들처럼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2급에도 그렇고 또 뭐 있습니까? 예전에 DI 볼까요? DI 지금 쓰는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 쓰는 패턴과 틀립니다. 예전에 갑자기 급등했던 패턴보다
그죠? 제일 처음에 세력들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DI 같은 이런 핵심적인 종목이 시장에 없는 게 문제지. 똑같죠?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던 패턴과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은 회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세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DI처럼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처럼 DI처럼 이렇게 급등주가 시장이 있습니까? DI처럼 이렇게 들어온 종목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그죠?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추석 전부터 없었잖아요. 이 정도 봅시다. 어떻게 들어간가? 상상. 그죠? 상상, 쓰리상. 계속 가네. 무식가에 계속 가네. 계속 갑니다. 조정 볼까요? 조정. 1차. 그 다음 조정. 그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이탈. 추세 이탈. 보이죠? 추세 이탈. 추세 이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점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낙폭과대. 낙기. 이날 점마 나오죠. 그죠? 점마 낙기 나오고, 끝. 요 뒤로부터는 안 봅니다. 어디부터? 요거까지 딱 드시고 나면 요거부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봐도 되겠지만 무조건 적은 부분까지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자리는 마지막 설거지 부분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이 설거지 부분에 무식하게 많이 들어가지 말고,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이 부분에다가 무식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배팅해가 무얼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점한 압폭까지는 좀 드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이걸 많이 들어가지 말고, 유황이면 첫 바닥권에 들어왔던 종목을 저점 잡을 때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일시석재도 그렇고요. 얘는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는데 추세가 좀 꺾인 패턴이거든요. 물론 재료가 나오면 다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화공유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예전에 되게 많이 먹었죠. 앞전에 똑같잖아요. 상상상 좀 상가죠? 급등합니다. 이 종목도 지금 아이고야.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상상단 종업 찍어주고, 그지? 예, 상상 종업 찍어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투자 종목 지정이 걸려가지고 잘 못 가다가 결국 또 같은 패턴으로 가버리죠. 상 찍고, 조정 받아주고, 그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네. 이게 일종의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면서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죠. 언제부터 바뀝니까? 당타가 꼬이게 되면서 쉽게 안 줄라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쉽게 줄라 하죠. 이것도 조정 자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참 잘 들어오네. KG도 잘 들어옵니다. 패턴대로. 그죠? 나중에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려면 힘들다고. 물론 이 종목도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100% 세력선 종목일수록 조정 1차 자리인데 들어가게 되면 크게 손실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10시까지 보고 수급이 없으면 줄이든가, 손절수 좀 나오든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 우리가 다 공략했더니 무슨 국방부, 이나 또 해던 거야지. 지나간 자리가 아니고 다 이래 설명드리고 공략을 했었어요. 그죠? 다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종목도 막 전고점 돌파가 다 먹었습니다. 그죠?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지?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공략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전에 강의를 해드렸지만 왜 우리가 KDC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맥락을 보게 되면 KDC가 오늘 상한가가 나올 수밖에 자리가 되는 거지. 맞죠? 그죠? 마포과대 디딤돌 자리상을 예상해봤을 때 추세 이탈, 그지? 추세 이탈, 그 다음에 다포과대 디딤돌, 다음날에 급등세. 상한가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고 유가다가 빠지게 되겠지만 언제 들어와? 장중에 들어와야 된다. 상한가 가든가 말든가.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야 되나? 밑꼬리대를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 된다.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얼마만큼 터져야 되는가. 거래 터지니까 급등해버립니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공략을 알고 들어가는 거냐 모르고 들어가는 거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 주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 낙폭과대라는 거는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그 개별적인 낙폭과대, 테마 낙폭과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력들한테 들어가는 이유는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은 계속 나옵니다. 제일 단기간에 제일 지실 수 있는 패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하한가 낙폭과대. 점화 낙폭과대 나중에 또 강의 할 거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쭉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뭐 납기 매도는 제가 하한가 낙폭과대, 개별적인 낙폭과대, 테마성 낙폭과대, 하한가 낙폭과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네. 하한가 낙폭과대 끝나네. 하한가 낙계로 끝납니다. 다 있습니다. 다 강의해드릴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하나씩 오늘 왜 KDC가 나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KDC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없어요. 점화간 종목도 없어. 점화라도 가봐야 뭐 동양 네트워크스, 동양 이런 게 있지만 이것도 봤었을 때 그냥 점화죠. 저가줍니다. 저까지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동양 네트워크스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하단부에서 거래만 붙이 하지 마랍니다. 왜냐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뭡니까 그게 가고이는 뭐였지? 보르네오. 예. 보르네오 종목처럼 이렇게 걸려야 된다고 해.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효과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되겠죠. 전제 조건이 항상 붙으니까. 그지? 분명히 좀 설명 한번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어쨌든 넘어가고. 지금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앞서 설명했듯이, 낙폭과대겠다는 기술적 받는, 낙기는 급등기의 마지막 시세 흐름을 주는 마지막 불꽃입니다. 막 마지막으로 한번 확 타가지고 죽어버려요. 마지막이거든요. 설거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가급적이면 불량을 실거나,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DC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추천 뭐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내일 종목을 좀 드리겠지만, 계속 사라 하겠지만, 투자 종목 지정 해제 금액이 또 화요일 정도 2,880원인데 또 수요일 되면 또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2,700 몇십 원이니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KDC라는 종목은 투자 종목 지정 해제시켜 놓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밑에서 저점 잡은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뭐 지금 현재 뭐 수익권의 18% 수익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뭐 들어가든가, 뭐 내일 팔아먹든가, 뭐 투자 종목 지정 해제시켜 놓고 10시까지 다음날 10시까지 보고 있다가 수급 없으면 그냥 나오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접전 잡은 사람, 내일 미뤄지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날 해제시켜놓고 무조건 10시 안에 상한가 못 가면 다음날 10시도 안 돼. 9시 한 20, 30분까지 수급 붙는 게 안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 나가야 돼요. 왜? 세력들도 올릴 의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낙폭과대는 연소성이 떨어진다 얘기 드렸으니까 그냥 흘려내리겠죠.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KDC는. 끝난 겁니다. 추세 해탈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금요일 얘기 드렸지만 이 종목과 이 종목은 다음 주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들고 가는 종목이 없으면 이 종목 무조건 추천도 합니다. 잡아가야 돼. 무조건 홀딩해야 됩니다. 두 종목 설명드렸죠. 그 종목이 하나가 KDC고 두 번째 종목이 추천드렸지만 SMEC 아닙니까? SMEC. 우리 방송에도 계속 아마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 이런 거 계속 사실 거 아닙니까? 왜 사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원래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금요일부터. 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왕 사게 되면 안 됩니다. KDC는 내일, SMC는 수요일. 가격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가져가십시오.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TPC처럼 똑같이 간다고 얘기해드렸거든요. TPC 나와야지. 왜 이게 나오노? TPC처럼 똑같이 가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만원까지 갈란가 모르겠어. 15,000원이니까. 그런 헛된 기대감을 버리고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추천드렸을 때 뭐 한 요 정도 먹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음날에 뭐 매도 치고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한 9,500원이나 이럴 때 매도 치고 나와버렸어요. 이따 8,000원대 얘 사가지고 아니 뭐 됐습니다. 뭐 9,500 팔아먹나 만원 가나 이미 급등했으니까 투자 종목 시장 해저주 시켜놨으니까 이제 하지 맙시다. TPC 3D 프린트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이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SMEC라는 종목이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3D를 다시 이어지더라고. 이 정도도 덕분에 만원 넘어가고 만 몇천원까지 올라갔죠. 중요한 건 이 과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거지. 지금 이 자리가 똑같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SMEC라는 종목도 이제는 11편 달고 들어오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8,000원대까지 잘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래 들어서 제일 저점 손절가를 설정해야 되겠죠. 근래 들어서 제일 저점가. 그죠? 제일 저점이 얼마입니까? 요날 7,870원이네. 요날 딱 제일 저점이겠네. 거의 한 7,800원 정도 손절가 설정하고 봐야죠. 7,700원. 많이 줘보면 7,700원. 왜요? 그래서 8,000원대 가급적이면 7,700원대 근처에 잡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8,000원 이하거든요. 그 이 점 얼마까지 가냐? 만원까지 가져가 봐야죠. 그럼 몇 프로 수익 나옵니까? 한 25% 나오죠. 20% 정도 나옵니다. 8,000원 잡아간 사람, 8,200원 잡아간 사람, 기본적으로 한 15%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뭐 계속 더 갑니까? 더가 상관없고, 어쨌든 만원까지 목표 의식은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 종목도. 아니면 이 종목도 위님 정보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끄집어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까지 보든가. 중요한 건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낱개입니까? 아니요. 낱개는 아닌데, 아까 말씀 TPC는 똑같은 거. KDC도 원래대로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말거나 KDC도 무조건 매도 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거는 투자정보 시즌 해제시켜놓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노려보자는 것밖에 없죠. KDC 상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종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앞서에서 설명드렸지 낚기는 급등주의 마지막 시세입니다. 마지막 자리예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거 보고는 안 봐야 돼. 왜냐면 세력들이 설거지 물량을 밑에서 매집을 빵 해가지고 끄집 올려가지고 급등시켜놓고 물량 빠지거든요. KG 같은 종목들 한번 보세요. 전날에 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800만 주입니다. 거래량 800만 주. 제일 많이 붙었던 날 아닙니까? 이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어저께 거래가 너무 적게 터졌어. 음봉에서 많이 터졌죠. 다 물량 처먹었다는 얘기라. 물론 왜 처먹겠어? 다음날 올리려고 하겠지. 왜? 급하니까. 그래서 급등주거든요. 급해가 당기 시장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 종목도 미꾸를 사가 들고 와야지 수익인데 이 흐름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집하는 걸 보라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매집하는 물량은 어떻게든 써먹습니다. 그게 판단이 미스 나가 물리더라도 계속 하세요. 왜? 100%가 없잖아. 주식할 때. 왜냐면 세력들도 중간에 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손절하고 나가거든요. 누가 하나 배신 치고 나가버리면 그 종목은 추세가 죽어버립니다. 다시 들어와요. 한 달 뒤에 매집해놨고 다시 미치듯이 들어옵니다. 앞전에 했던 거 더 들어오겠죠. 그 부분이 좀 힘들죠. 중간에 세력들도 단합이 안 되는 놈 많아요.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점 잡다가 실패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건 좋은 경험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주식할 때 돈 많이 답니다. 지금이야 좀 힘들겠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패턴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근래 돌았던 낚기 디딤돌 구간보다는 바로 점화가 매매 들어오거나 아니면 디딤돌거나 바로 단기 시장 나온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인가 뭘 적어놨냐 다시 읽어보겠다.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근래 들어서는 낚기 디딤돌 구간보다는 요새 들어서 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것도 강의했던 내용이거든요. 한 1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1년 전에는 어떻게 들었냐 낙폭과 대 디딤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목은 예전에 우리가 볼 때 낚기 디딤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정석적이거든요. KDC는 되게 정석적으로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물량을 처먹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 물량을 처먹고 이런 식으로 물량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량 처먹고 낚기 디딤돌 자리에 같이 디딤돌 구간에 매집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오전 시세 흐름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죽어버리는. 그래놓고 다음날에 이제 또 추세가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빠끄러지는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탈되는. 그래놓고 이 종목 다시 추세가 완전히 이탈돼버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 얘기를 아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디딤돌 구간에서 바로 시세가 나온다. 디딤돌 구간에서 매집해야 되는데 그 매집함과 동시에 바로 그날 시세 흐름 다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근래 들어서 KTC처럼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있습니까? KTC처럼 종목이 근래 급등했던 이런 단기 종목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남은 종목 해봐야 이제 3D 프린터 관련 종목 아닙니까? TPC 예를 들어 자꾸 뭐 이상하게 나오노. TPC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 아직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다가 갑자기 뭐 3D 프린터 관련해서 대형 악재가 쏟아져서 이 종목이 갑자기 이를 가다가 대형 악재가 쏟아진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대형 악재가 쏟아졌을 때 이 종목은 다음날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한가 추세 이탈되거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점화까지 이어진다.
점막까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점막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다음날 우리가 점만 합법과대로 묶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남아 있습니다. 테마선 대장 종목, 테마선 종목들은. 근래에 뭐 들어왔던, 이렇게, 뭐 KDC처럼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잖아. 다 뭐 들어온 거 해봐요. 뭐 상시 EDP. 상시 EDP도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종목도 21병 달고 들어오겠네. 누구처럼? 현진 소재처럼. 중요한 건 공시가 나와야지. 이 종목도 22병에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오니까 급등하고, 이 종목도 공시가 나오니까 급등하죠? 그죠? 안 갈 겁니다. 또 지금 보시면 상시 EDP도. 이것도 그냥 그 공시 가지고 돌아온 거니까. 급등적 패턴이면 벌써 상한가를 찍고 가야 되는데 잘 안 갑니다. 그죠?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강의했던 거. 오늘 얼마나 강의했노? 45분 강의했네.